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두 후보는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론을 협공했습니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지금 그 부분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도둑들을 이웃으로 두고 어떻게 통합합니까? 안 후보는 적극 방어하면서 180석 이상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개혁 입법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문 후보를 향해 당내 통합조차 못하고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하겠느냐며 역공했습니다.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을 떠나왔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셨다. 우리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을 떠나신 것이죠. 문재인, 이재명 후보 간에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안정감이 없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 후보님 주변에 기득권자도 그냥 기득권자가 아니라 좀 인정하기 어려운 기득권자들이 모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을 거론하자 안 후보는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개인 아파트 구입과 총선 출마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3억 6천만 원을 이용했다고. 같은 당 동지한테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일부의 그 자금에 있어서 유용의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올렸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선 문 후보는 항의와 설득 병행, 안 후보는 균형 잡힌 현명한 외교, 이 후보는 사드 철회를 통한 자주 외교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TV 토론회 다들 보셨죠? 이런저런 느낌들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선을 선도해 나가는 일당답게 TV 토론도 가장 먼저 해서 대선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7차례의 TV 토론이 더 있기 때문에 실제 대선 국면에 제1야당이 사실상 그 예선이 본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관측들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관련해서 이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파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청산과 통합에 대한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 아마 이재명 시장이 앞서 봤듯이 도둑들과 어떻게 통합하느냐 얘기하면서 내 소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한 입장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대연정 그리고 대통합 대개혁 이란 그 슬로건으로 친박 세력을 제외한 그리고 탄핵 불복 세력을 제외한 쪽은 자유한국당까지도 연정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표는 원칙 있는 통합이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최순실 게이트의 그 원죄가 있는 자유한국당은 통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서로 강하냐 그리고 좀 합리적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에 대해서 함께 공유했던 탄핵 불복 세력은 여기에 합류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에서는 크게 공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서 쟁점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이 가장 왼쪽에 있는 입장과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입장 그리고 그 상대적 중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 속에서 향후 TV 토론을 통한 국민들의 여론 추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청산 작업과 통합에 대한 수위가 결정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 그 토론회를 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토론회가 3번째였거든요. 근데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토론회 때는 아무래도 모든 관심들이 탄핵 국면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탄핵 전국의 모든 힘을 이제 정당이 이제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후보들 간의 이 긴장도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어제는 정말 본선과 같은 그런 아주 치열한 이 낯선 공방들이 아주 오고 가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지금 그 경선 자체를 이 우리나라 여자 양궁팀 이 선발 대회적으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양궁 선발이 되면 올림픽 가서 거의 메달 따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진정한 승자가 본선의 승자가 된다는 그런 이게 상당히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같은 동지도 아까 방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야기했다시피
후보가 질문을 하니까 자신의 그 대선 자금 유용 문제에 대해 질문하니까 나는 동지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다는 식으로 강하게 대받아치듯이 상당히 앉아있는 나름대로 긴장의 이 각도가 상당히 예리해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은 결국은 앞서 우리 서양호 소장 말씀하셨듯이 대연정 논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뭐 선한 의지 발언으로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지율이 정체되고 또 내지는 하락이 했지만 그러나 탄핵 국민이 지나고 나서는 보니까 지금 사실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는 단순하게 이 대연정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다. 나의 소신과 철학이다 하는 생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볼 것이냐. 지금 삼성동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거의 뭐 사실상 불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정치를 하면서 지금 가파르게 전국이 대치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럼 진보층 집토끼들이, 민주당 집토끼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탄핵이 끝났는데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은 이만큼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어제 진행을 보고 내가 안희정 후보를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곧 또 주기적으로 이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추이를 보면 과연 이 민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 추이가 좀 나타나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지금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자고 면하지 않고 대연정을 밀어붙이겠다는 거고 나머지 후보들 거기에 대해 각을 세우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하여튼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판도를 좌우하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대통합론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관심은 지금 이 지지율 1위로 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리더십을 놓고 안희정 후보 그리고 여타 후보들 간의 어떤 공방이 펼쳐진 대목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가 여론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 대목이어서 더 그 집중이 갔거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문재인 전 대표의 통합과 리더십에 대해서 지적한 것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안철수, 손학규, 김종인 전 대표가 잇따라 탈당한 문제를 그렇죠. 지적을 했는데 아주 아픈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그분들은 개혁에 반대해서 당을 떠났다라고 얘기했지만 최근에 오늘 언론 발표에 의하면 새로운 영입 인사로 김광두, 김상조, 김옥이라고 하는 사실상 개혁적 보수를 상징하는 김광두 교수와 그리고 합리적 진보를 이야기하는 김옥이 교수를 전체를 영입을 서두로 발표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런 리더십 문제가 사실상은 개혁을 반대해서 떠났다라고 방언했지만 본질적으로 아픈 대목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서둘러 이런 분들을 영입함으로써 통합의 리더십들을 보완해 나가는 걸 보면 어제 안희정 지사의 칼에 오늘 보면 문재인 전 대표 방패로서의 새로운 인사의 영입 앞으로 더 날이 갈수록 이 리더십과 통합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 아픈 지적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역공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안희정 지사가 거론했던 그런 정치인들이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김종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중에 결국은 뭐 친노 패권에 밀려서 나갔다라는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인이 대선 주자이거나 아니면은 대선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뭐 아무도 은퇴하지 않고 정계를 떠나지 않았고 여전히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란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 몸담았다가 나갔던 이유가 본인이 민주당 내에 권력 투쟁에서 밀렸기 때문이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 나간 것이지 본인에게 손해되는 결정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김종인 전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탈당 전력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념이나 색채를 완전히 반대로 하는 그런 탈당 전력까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탈당했다고 해서 바로 민주당 내에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다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선 결과와 일치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중도나 이 합리적 보수 진영에서 상당 부분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에 상당히 이 관심을 가지는 네. 측면이 많거든요. 지금 1차 이 선거인단 모집에서 160만 명이 됐고 2차까지 가면 한 220만 명이 들어올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는 뭐 지금 뭐 그 민주당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나 보수도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중도나 보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안희정 후보를 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1차 만약에 지금 그 이 경선 결과가 만약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50%를 넘지를 못한다고 해서 네. 2차로 갈 경우에는 상당한 파란도 그러니까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대연정이라는 것이 자기는 선거 전략이 아니다. 자기의 국정 철학이라고 분명히 지금 모습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네. 이 지금 이 그 새로 영입돼 그러니까 새로 이 선거인단에 들어온 이 지금 산토끼들이 과연 그 지금 만약에 결선 투표로 안희정 후보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새로운 또 투표 참여에 대한 동력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누구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 2등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로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 상당히 좀 좌측에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표가 쏠리기 때문에 2차는 보나 마나하던 평가도 있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1차보다 2차 투표율이 상당히 만약에 한 5% 내지 10%만 더 뛴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표로가 전이된 것 이상의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파란이 일 수 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고 경선 자체가 허지부지 된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친문 패권주의가 더 두드러지면서 본선 경쟁 자체가 약화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단단한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행복한 고민을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이 이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광폭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계 의원들이 안희정 충남지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도 앞서 우리 최 교수님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면서 안 지사의 어떤 이 역전 가능성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논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실상 김종인계라기보다는 김종인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당직을 맡았던 네. 주요 의원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당내 합리적인 중도 세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도 진영이 안희정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의원 몇 명이 들어간 것 이상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라고 좀 정치적으로 해석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김종인 전 대표를 따라서 탈당해서 삼지대에 합류하지 않은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즉 당내에서의 제3세력의 그 목소리를 내는 게 안희정이다. 따라서 안희정의 선전은 역설적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바람막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결국 나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의 선전 자체는 그 향후의 본선 경쟁률을 상당히 높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인단 수가 200만 이상이 넘어가서 산토끼들이 선거인단에 합류가 많아질 경우에 역전 또한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그 중도 진영에 있는 의원들의 합류는 대단히 눈여겨볼 대목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오늘 아침에 새롭게 전해진 소식입니다. 친박 핵심 김진태 자유당 의원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이 헌법 개정안 이 단일안을 지금 모색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이 세 곳이 대선 날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 가세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겠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지금 의석이 120석이 넘기 때문에 지금 개헌 지금 현재 가결선은 지금 200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3당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160 몇 석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한 40몇 석이, 31몇 석이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소위 말하는 비문계, 개헌파 의원들이 이 당론을 위해서 손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
뭐 그것은 힘들 거라고 보는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뭐 소위 말해 개헌파라고 이야기 되는 비문 세력들이 지금 당론을 넘어서 그렇게 협조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뭐 지금 국회 내에서 지금 헌법 그 개정 특위가 지금 발족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이 기초안을 성안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대선날 투표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개헌이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개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개헌을 고려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이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비문, 반문 세력들이 제3지대에 모이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작용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라도 지금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이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물론 지금 본인도 지금 그 자신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집권하자마자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지금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이 책략이 깔려 있는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주장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이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국민 기본권이 상당히 바뀐 세태에 맞게 그것도 변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 두 가지 논리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이 3당의 움직임이 지난주에 상당히 구체화됐을 때 분명하게 지도부가 우리는 여기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정치적 꼼수가 깔린 개헌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뭐 3당이 개헌안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우상호 원내대표가 한여름밤의 꿈 같은 얘기를 하고 단칼에 지금 잘라버리기도 했는데요. 네, 개헌이라고 쓰고 문재인 대통령 반대라고 읽는 이런 개헌론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취지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동의하기가 더불어민주당 어려운 게 아닌가. 취지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헌이라고 하는 건 복잡다단한 분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내용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굳이 왜 대선 전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들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대선 주자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조차도 분권형 개헌과 중임제, 내치는 총리가 외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을 천명한 상황이고 다만 그것을 대선 전이나 대선 이후에 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혀 정치권에서는 거의 없다라는 점이 개헌 얘기에서 쟁점화되지 못할 거고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의 권력 독점 때문에 사건이 드러나서 개헌을 하자고 하니까 관심이 있지 역으로 지금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다 다 이관하는 게 개헌입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국회가 더 개혁되어야 하는 이 지금의 국회에게 과도한 권한을 준 걸 동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개헌을 통해서 권력을 국회에 주기 전에는 국회가 먼저 개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국민들은 동의하기 어려워서 현실화되긴 상당히 어렵고 다만 반문재인 대표를 하기 위한 그 슬로건으로서 문재인 반대하는 사람 모여라고 하는 게 궁색하기 때문에 개헌이라고 하는 고상한 이름을 붙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소 소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 10장이 헌법 개정 규정인데요. 헌법 제일 뒤에 있습니다. 129조에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없는 거리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 대행이 이 헌법 개정안을 공고를 해야지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뭐 국회 의결 절차라든지 국민투표가 다 이제 그렇게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그 이른바 박근혜 정권에서 공범이다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하면서 뭐 국민의당은 더더욱 황교안 권한대행의 뭐 즉각 퇴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설령 자리를 지킨다 하더라도 권한 행사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지금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대선 날 같이 국민투표하기 위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 개정안을 공고해야 됩니다. 이게 스스로 모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고려를 했다기보다는 일단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좀 독주를 막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국민의당 내에도 이제 그 여러 훌륭하신 그런 법조인 출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검토까지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김진태 의원의 대선 출마 소식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출마한 분들이 지금 10명 정도 되죠? 어떻게 보면 정치를 좀 희화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생각들입니까?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최종적인 꿈은 누구나 다 대통령입니다. 그건 뭐 초선의원부터 다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의 다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이 그 대선에 대한 출마 도전 의지를 밝히는 것은 그렇게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는 과연 이분들이 자유한국당이나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나름대로의 그 결단이냐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지극히 자신의 정치적인 이 목적에 영합하려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지금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는 그냥 0%대 아예 그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가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이 그러니까 국회 정론관에 서서 대선 출마 이렇게 해견을 합니다. 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 뭐 어떤 분들 중에서 이분 제가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당장 내년에 지금 있을 광역 그 단체에 도전하실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뭐 3년 후긴 합니다만 자신의 지역구 사정이 녹록지 않은 분들도 계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참에 나도 숟가락 하나 올려서 일종의 그 뭡니까 이 주목을 받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를 희화시킨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들의 지금 이제 컷오프를 아마 17일 날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7일 날 이후에도 지금 컷오프하고 난 뒤에 예비 경선 끝나고 난 뒤에도 후보 등록을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웃기는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공당이 지금 예비 후보를 등록해놓고 그래서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3명으로 추려놓고 그 뒤에 또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는 부분은 결국은 좀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금 염두에 둔 그런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뭐 이인재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참여 못한다. 반발하고 벌써 있죠. 지금 이 발을 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지금 예비후보 등록까지 갈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왜냐하면 예비후보 등록하려면 돈 1억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1억을 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지금 그 구두선언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는 탈출용으로 쓰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너무나 엄혹합니다. 아마 이분들은 대선에 당선될 목적보다는 대선 이후에 펼쳐질 정치 지형 속에서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이라던가 당 지도부 출마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과 현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출마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보는 눈초리는 지지율에 드러나지 아주 싸늘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당하는 초유의 일 속에서 그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 하나 없이 자기의 입지만을 위해서 저렇게 동분서주하는 사람들 보고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저는 지금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출마하기보다는 보수의 혁신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으로 근신하고 그리고 정말로 보수의 생존을 위한다라면 바른정당을 비롯한 보수 전체 진영 내에서의 후보 단일화와 당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그 안에 친박도 있고 비박도 있지 않습니까? 이 탄핵을 계기로 해서 이 지금 양분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집단 탈당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수 세력이 뭉칠 가능성, 그리고 정치 세력화, 의미 있는 정치 세력화가 될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만약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그러면 뭐 홍준표 경남지사나 이런 분들이 아마 자유한국당의 뭐 후보가 되고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아마 강성 친박들 같은 경우는 딴 살림을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벌써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탄핵에 찬성했던 이 지금 찬성했지만 이 지금 그 자유한국당 남아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 삼성동 팀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친박의 강성 친박들의 행보에 대해서 해당 행위다, 징계를 하라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강성 친박들이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딴 살림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벌써 지금 이 친박 그 시위했던 분들 중에 일부가 지금 새누리당 당명을 지금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해서 벌써 지금 새누리당 간판을 문패를 지금 들고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도로 새누리당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국민에게는 정치적 퇴행으로 비칠 것이고요. 그 친박들의 득세가. 하지만 친박들은 그것을 저는 좌고면하자고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15%에서 20%의 고정 지지층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대선에서의 당락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 이후에 펼칠 정치 재편에서의 주도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이런 친박의 행태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과 자숙이 아닌 정치 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이번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존립이 가능한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우리나라 보수 정당을 대표해 왔습니다. 지지율도 이제 줄곧 상당 기간 1위를 달렸고요. 더군다나 보수의 가치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더더욱 상대적으로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파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세력이 자유한국당 내에 상당수가 되고 또한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자유한국당의 주된 그런 입장이 된다면은 이거는 곧 보수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즉 법과 원칙,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과연 이러한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그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이외의 다른 분들의 다른 유권자들의 과연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들만의 정당, 그들만의 그런 잔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단기간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과연 정치적인 성공을 보장하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친박 세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화 움직임 자체가 정치 퇴행이라고 서 소장님 표현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대충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날짜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검찰도 대선 국면에서 초래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오해에 있을까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권도 검찰 수사가 정치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이 분주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가 앞으로 대선 주자들의 득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용감한 토크쇼 직설 오늘 마련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의 어떤 공방이 펼쳐진 대목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가 여론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 대목이어서 더 그 집중이 갔거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문재인 전 대표의 통합과 리더십에 대해서 지적한 것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안철수, 손학규, 김종인 전 대표가 잇따라 탈당한 문제를 그렇죠. 지적을 했는데 아주 아픈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그분들은 개혁에 반대해서 당을 떠났다라고 얘기했지만 최근에 오늘 언론 발표에 의하면 새로운 영입 인사로 김광두, 김상조, 김옥이라고 하는 사실상 개혁적 보수를 상징하는 그 김광두 교수와 그리고 합리적 진보를 이야기하는 김옥이 교수를 전체를 영입을 서두로 발표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런 리더십 문제가 사실상은 개혁을 반대해서 떠났다라고 방언했지만 본질적으로 아픈 대목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서둘러 이런 분들을 영입함으로써 통합의 리더십들을 보완해 나가는 거 보면 어제 안희정 지사의 그 칼에 오늘 보면 문재인 전 대표 방패로서의 새로운 인사의 영입 앞으로 더 날이 갈수록 이 리더십과 통합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지금 아픈 지적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역공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안희정 지사가 거론했던 그런 정치인들이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김종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중에 결국은 친노 패권에 밀려서 나갔다라는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인이 대선 주자이거나 아니면은 대선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아무도 은퇴하지 않고 정계를 떠나지 않았고 여전히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란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 몸담았다가 나갔던 이유가 본인이 민주당 내에 권력 투쟁에서 밀렸기 때문이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 나간 것이지 본인에게 손해되는 결정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김종인 전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탈당 전력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념이나 색채를 완전히 반대로 하는 그런 탈당 전력까지 있거든요. 이런 증명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관련해서 이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파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청산과 통합에 대한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 아마 이재명 시장이 앞서 봤듯이 도둑들과 어떻게 통합하느냐 얘기하면서 내 소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대연정 그리고 대통합 대개혁 이란 그 슬로건으로 친박 세력을 제외한 그리고 탄핵 불복 세력을 제외한 쪽은 자유한국당까지도 연정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표는 원칙 있는 통합이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최순실 게이트의 그 원죄가 있는 자유한국당은 통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서로 강하냐 그리고 좀 합리적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에 대해서 함께 공유했던 탄핵 불복 세력은 여기에 합류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에서는 크게 공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서 쟁점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이 가장 왼쪽에 있는 입장과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입장 그리고 그 상대적 중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 속에서 향후 TV 토론을 통한 국민들의 여론 추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청산 작업과 통합에 대한 수위가 결정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 그 토론회를 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번에 토론회가 3번째였거든요. 근데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토론회 때는 아무래도 모든 관심들이 탄핵 국면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탄핵 전국의 모든 힘을 이제 정당이 이제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후보들 간의 이 긴장도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어제는 정말 본선과 같은 그런 아주 치열한 이 낯선 공방들이 아주 오고 가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지금 그 경선 자체를 이 우리나라 여자 양궁팀 이 선발 대회적으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양궁 선발이 되면 올림픽 가서 거의 메달 따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진정한 승자가 본선의 승자가 된다는 그런 이게 상당히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같은 동지도 아까 방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야기했다시피 최성 후보가 질문을 하니까 자신의 그 대선 자금 유용 문제에 대해 질문하니까 나는 동지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다는 식으로 강하게 대받아치듯이 상당히 앉아있는 나름대로 긴장의 이 각도가 상당히 예리해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은 결국은 앞서 우리 서양호 소장 말씀하셨듯이 대연정 논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뭐 선한 의지 발언으로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지율이 정체되고 또 내지는 하락이 했지만 그러나 탄핵 국면이 지나고 나서는 보니까 지금 사실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는 단순하게 이 대연정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다. 나의 소신과 철학이다 하는 생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볼 것이냐. 지금 삼성동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거의 사실상 불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정치를 하면서 지금 가파르게 전국이 대치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럼 진보층 집토끼들이 민주당 집토끼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탄핵이 끝났는데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은 이만큼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어제 진행을 보고 내가 안희정 후보를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곧 또 주기적으로 이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추이를 보면 과연 이 민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 추이가 좀 나타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자고 면하지 않고 대연정을 밀어붙이겠다는 거고 나머지 후보들 거기에 각을 세우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하여튼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판도를 좌우하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대통합론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관심은 지금 이 지지율 1위로 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리더십을 놓고 안희정 후보 그리고 여타 분들이 탈당했다고 해서 바로 민주당 내에 그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다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선 결과와 일치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중도나 이 합리적 보수 진영에서 상당 부분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에 상당히 이 관심을 가지는 네. 측면이 많거든요. 지금 1차 이 선거인단 모집에서 160만 명이 됐고 2차까지 가면 한 220만 명이 들어올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는 뭐 지금 그 민주당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나 보수도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중도나 보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안희정 후보를 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1차 만약에 지금 이 경선 결과가 만약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50%를 넘지를 못한다고 해서 네. 2차로 갈 경우에는 상당한 파란도 그러니까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대연정이라는 것이 자기는 선거 전략이 아니다. 자기의 국정 철학이라고 분명히 지금 모습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네. 이 지금 그 새로 영입돼 그러니까 새로 이 선거인단에 들어온 이 지금 산토끼들이 과연 지금 만약에 결선 투표로 안희정 후보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새로운 또 투표 참여에 대한 동력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누구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 2등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로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상당히 좀 좌측에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표가 쏠리기 때문에 2차는 보나 마나하던 평가도 있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1차보다 2차 투표율이 상당히 만약에 한 5% 내지 10%만 더 뛴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표로가 전이된 거 이상의 효과도 볼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파란이 일 수 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두 후보는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론을 협공했습니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지금 그 부분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도둑대를 이웃으로 두고 어떻게 통합합니까? 안 후보는 적극 방어하면서 180석 이상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개혁 입법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문 후보를 향해 당내 통합조차 못하고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하겠느냐며 역공했습니다.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을 떠나왔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셨다. 우리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을 떠나신 것이죠. 문재인, 이재명 후보 간에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안정감이 없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 후보님 주변에 기득권자도 그냥 기득권자가 아니라 좀 인정하기 어려운 기득권자들이 모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을 거론하자 안 후보는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개인 아파트 구입과 총선 출마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3억 6천만 원을 이용했다고. 같은 당 동지한테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일부의 그 자금에 있어서 유용의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올렸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선 문 후보는 항의와 설득 병행, 안 후보는 균형 잡힌 현명한 외교, 이 후보는 사드 철회를 통한 자주 외교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TV 토론회 다들 보셨죠? 이런저런 느낌들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선을 선도해 나가는 일당답게 TV 토론도 가장 먼저 해서 대선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7차례의 TV 토론이 더 있기 때문에 실제 대선 국면에 제1야당이 사실상 예선이 본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관측들을